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키스 등의 성희롱과 관련한 알 프랭큰 민주당 상원 의원이 지금 사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Better things are possible. But you too will experience setbacks and defeats and disappointments. There will be days when you will wonder whether it's worth it. 네, 지금 거의 그 마지막 준비해온 원고를 의사당에서 읽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의회에서 소수당이지만 당에서 인기 있는 프랭큰 의원을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공화당은 어린 소녀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낙인 찍힌 엘라바마주 상원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그를 위한 막바지 선거 운동을 합니다. 다음 주 엘라바마주 상원 선거가 미국 공화당과 크리스천의 의미를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는 칼럼이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 뒤 트럼프 대통령 지지 언론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보도합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사설에서 러시아도 지난 4월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쪽 뉴스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지지 기반용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폭력 사태 반발이 일어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내년에 메디칼 등 사회복지기금을 크게 줄이는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총기협회가 미국 의회에서 막강한 힘을 또 보여줬습니다. 연방 하원은 보이지 않게 총을 갖고 다닐 수 있는 허가증이 한 주에서 받으면 모든 주에서 통용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5,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버블이냐 아니냐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북한이 미국은 핵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차기 국무장관으로 거론되는 현 CIA 국장도 북한의 적대적이라는 점을 들어 강하게 비난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위협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미국 선수의 안전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알 프랭큰 민주당의 연방 상원 의원이 제가 헤드라인 읽고 있는 도중에 이제 사임한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코미디언 출신이었기 때문에 코미디언이 본인이 그 사임한다는 그런 그 연설을 다 그 적어가지고 나와서 오늘 한 8시 50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그러니까 10분 조금 넘게 의사당에서 사임한다는 것을 앞으로 몇 주일 안에 사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것을 그 읽어 내려갔는데 코미디언 출신이면서 역시 그 코미디언 그 스크린 라이터도 했었는데 본인이 적어온 내용만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그 말문이 막혀서 좀 제대로 읽어내리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연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원 의원 100명밖에 안 되는 의원 가운데서 다수당이 아니라 소수당인 무소속까지 합쳐서 48명, 공화당이 52명입니다. 그런데 이 48명에서 한 명이 임기가 원래 2020년까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임한다고 밝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일단 끝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알 프랭큰 의원의 연설하는 동안에 좀 녹음을 했기 때문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명의 여성들이 일부 여성들은 카운티 페어에서 사진을 찍을 때 그의 손이 내 엉덩이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했었던 것이 지금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아침 그 뉴스 라디오 앵커를 하고 있고 그전에는 그 팍스 뉴스에서 팍스 스포츠 1에서 커멘테이터 스포츠를 했었고 공화당이고 남편이 이제 그 군 출신이죠. 지금은 그 은퇴를 했지만 조종사 출신이고 본인 역시 그 플레이보이의 누드 모델로도 나왔었고 했었던 여성이 알 프랭큰 의원이 정치인이 아니었을 때 코미디언이었을 때 2006년도 함께 군 위문을 가릴 때 리허설을 해야지 된다면서 원치 않는데 강제로 키스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자고 있을 때 본인의 가슴에 이렇게 그 손을 놓은 사진을 찍으면서 희죽 카메라를 보고 웃은 그런 것들이 본인을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억눌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시작돼서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그 사진 찍다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손이 엉덩이 쪽에 올라와 있다 이런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 가지고 그 연방 상원 의원이 사임할 정도가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 한 명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그 여성 의원들이 이것을 의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민주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징계를 할 만한가 사임까지 시킬 만한가라는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조사 과정에 알 프랭큰 의원은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이게 비슷한 시기에 엘라바마주의 공화당에서 14살 소녀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그 소녀들을 성추행 내지는 폭행했다는 그런 그 후보 전 그 판사가 엘라바마주 대법원장이 이제 그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 나오면서 이게 역시 이게 맞물려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공화당은 이제 그런 경우에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연방이 아니라 그 엘라바마주의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도 그 정치와 종교의 분리, 법원과 종교의 분리 이런 그 연방법을 따르지 않고 10계명을 그 계속 붙여놓고 있다던가 그런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 복음주의에서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공화당과 연결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그 전국위원회까지도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상원의 의석을 다수당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공화당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소수당이고 의석을 더 보태도 신통찬을 파내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알 프랭큰 의원이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코미디언이고 유머러스하고 머리가 좋고 그리고 처음에 당선될 때도 본인이 좀 전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300 몇 표 차이라고 하던데 저는 212표 차이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당선이 돼서 이제 2009년도까지 2008년도에 선거에서 이겼는데 오바마랑 같은 해였어요. 이겼는데 2009년도에 언제까지 의정활동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은 표 차이기 때문에 상대가 다시 계산해야 된다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그렇게 좁혀진 건가 봅니다. 200 몇인가 300 몇 표 차이로요. 그렇게 해서 상원 의원이 되고 났는데 굉장히 좀 진보 성향이고요. 당연히 그 민주당이고 유머러스하고 하니까 또 이 상원 의원이 되기 전에 많은 상원 의원 동료들도 그가 썼고 또 그가 직접 출연하는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 같은 밤이면은 토요일 밤이면 사람들이 잠 안 자고 보잖아요. 영화 한 편 보고 와서 또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를 보고 자는데 그런 것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했는데 이 친한 동료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달리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여성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고 공화당이 지금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우리는 복음 내지는 공화당의 아주 보수적인 것만 갖추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그것 좀 키스 좀 한 거 어때?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의 미국 이 시간에 전해드리기를 어제 10명의 민주당 의원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7명이 여성이고 3명은 남성이더군요. 그렇게 아침만 하더라도 10명이었던 것이 오후가 되니까 통통 털어서 48명밖에 안 되는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 32명이 어쨌거나 지금 당과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알 프랭큰 의원은 우리로서 동료로서 너무나 아쉽지만 물러나주는 게 당과 미국을 위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오후까지도 좀 전까지도 그가 과연 사임을 할 것인가 사임을 하지 않을 것인가 최종적인 결정이 안 된 것처럼 하다가 알 프랭큰 의원이 결국은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In the history of this country, we were finally beginning to listen to women about the ways in which men's actions
네, affect 지금 them. 알 프랭큰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성들의 말을 최근에 이제 듣기 시작했고 그게 너무나 오래된 것이다. 그 뒤에 여성들이 그런 느낌을 본인에 대해서도 느낀다는 것을 듣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 몇 주일 동안 여러 방면에서 대화를 해보고 내가 그 여성들에게 했었던 그 행동에 대한 여성들의 느낌을 놀라기는 했지만 굉장히 존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일부 여성들의 주장은 not true라고도 했고 일부는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윤리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면은 나의 생각 같은 것도 상당히 반영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파워가 있고 특권이 있는 시대에 여성들에게 어떤 지금 본인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미투 무브먼트가 나오는 이 시기에 전해지고 하는 그때에 나는 나의 뜻과는 설령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들을 위한 챔피언으로 상원 의원에서 열심히 일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나의 행동이 다른 여성들에게 그런 느낌을 갖게 했다면 정말 영광스럽게 일했던 것을 뒤로 하고 사임을 할 것이다. 몇 주일 안에 인수인계 과정을 위해서 사임을 할 텐데 이 결정은 미네소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비록 상원 의원은 앞으로 하지 못하겠지만 나의 상원 의원 일을 할 때 내가 냈었던 보이스 또 액티비스트로서 한 시민으로서 미국을 위해서 옳다고 또 미네소타주를 위해서 옳다고 믿는 일은 계속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임을 하느냐? 미네소타 본인의 지역구를 위해서인데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는 상원 의원이 이런 일로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날마다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겪는 것을 풀어주는 상원 의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임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erving in the United States Senate has been the great honor of my life. 굉장히 영광이었다고 하죠. 상원 의원으로서 일하는 Nothing I 것이. have done as a senator, nothing has brought this honor on this institution. 네, 그리고 약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있고 여성들의 진술과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공화당 얘기도 조금 했거든요. That in the coming weeks I will be 어떻게 얘기를 resigning 했냐면 as member 트럼프 of the United 대통령의 States 경우 꼭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이름을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테이프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사람도 대통령으로 있고 소녀들을 성추행한 그런 사람도 지금 후보로 나가 있기는 하지만 나는 미네소타와 미국을 위해서 사임하겠습니다. And a man who has repeatedly preyed on young girls' campaigns for the Senate with the full support of his party. 네, 당에서 그를 아주 완전히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I, of all people, am aware that there is some irony 아이러니를 in the 말합니다. fact that I am leaving while a man who has bragged on tape about his history of sexual assault sits in the Oval Office. And a man who is 네, 테이프에서 여성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말로 나와 있는 기록이 있는 사람은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고 또 엘라바마주의 그런 후보는 공화당이 당 차원에서 지지를 하는데 내가 사임한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이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민주당으로 볼 때는 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민주당이 이 정도 원치 않는 강제적인 키스를 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은 것을 익살스럽게 카메라 쳐다보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다. 이런 것들이 그 여성 자체가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느꼈다고 해서 나는 사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도
전부 그 낸시 펠로시도 그렇고 척 슈머도 상원 지도부들이 사임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2018년도 그 선거라든가요. 아니면 2020년 뭐 대선까지도 민주당의 어떤 글쎄요. 표현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 하이그라운드라고 할까요? 좀 도덕적으로 그 공화당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로 민주당이 그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알 프랭큰 의원이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했었던 사람이고 2020년도에 그 대선 후보로도 뭐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이 미국 역사상 내가 물러납니다 하는 것을 상원의 의사당에서 이제 그 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기록으로 계속 그 남아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얼마나 그 찹찹하겠어요. 동료들이 좋아했지만 그를 말 그대로 덤프시켰다고 할까요? 버렸다고 할까요? 디스온했다고 할까요? 정말 그 버리고 마는 무소속 합쳐봐야 과반이 안 되는 48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리할 것 정리하고 몇 주일 안에 사임을 하고 나면은 미네소타가 주지사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시로 아마 그 부지사 역시 민주당이죠. 티나 스미스라는 그 여성 그 부지사를 임명을 할 테고 원래 임기가 2020년까지였지만 내년이 2018년이 특별 선거를 치르게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 이것이 뭐 기회냐 아니면 무엇이냐 하는 것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또 다른 거죠. 공화당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하고 선언한 것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게 뉴스가 반쪽짜리 뉴스가 많기 때문에요. 다 보고 어떤 때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그 반대되는 것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그런 부분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도중에 제가 외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챙겼는데 어디 갔나요? 오늘의 미국은 제일 처음에 뭐죠? 제일 처음부터 잊었는데요.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인데 잊었습니다. 자, 그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제대로 뭐 어설프게 기억하는 것보다 제대로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업체 불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강제로 원치 않는 여성에게 키스를 하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이제 알 프랭큰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물러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에는 그 한 기고문이 쓰여졌는데 좀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공화당은 누구인가 엘라바마를 봐라 하는 제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E.J. 그 디오니 주니어 굉장히 그 오랫동안 그 칼럼을 썼던 사람이죠. 다음 주가 되면은 세계가 지금 미국 선거 엘라바마를 보면서 미국 공화당은 어떤 당인가 그리고 또 크리스천은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보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엘라바마주의 좋은 사람들이 엘라바마의 그 이미지 같은 것을 규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너무나 이젠 다 아시는 14살 소녀를 포함해서 많은 소녀들과 이제 성희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로이 모어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와 민주당 후보. 엘라바마는 원래는 당연히 이제 공화당이 당선이 돼야지 되는 주인데 지금 조금 그 로이 모어 후보가 앞서가기도 하고 아니면 민주당 후보와 비슷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양식이 있는 공화당에서는 로이 모어를 반대했다. 밋 롬니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극우파인 스티브 배너는 트럼프의 그 스pen갈리라고 표현하면서 그 조정자요, 그 러시아의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최순실을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었잖아요. 스티브 배너는 아주 그 자랑스럽게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기반, 이 기본적인 아주 그 기성 기반과 정치 기반과 싸운다면서 로이 무어를 지지하는데,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내용 인용하고 있네요. 그대로 밀 롬니 후보의 종교 몰몬까지 공격을 하면서 그가 뭐 많은 젊은이들이 쌀밭에서 숨져갈 때 뭐 몰몬 선교한다면서 프랑스로 가서 그 베트남 전쟁에도 안 갔다, 이렇게 그 얘기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생각이 똑같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5번이나 징집을 회피했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고겠느냐?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밋 롬니 뭐 징집 기피를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겠느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해가 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인물이죠. 브레이트바트라는 아주 큰 보수 사이에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를 가지고, 어제부터는 그 시리어스에도 그 하루에 3시간인가요? 이 라디오 프로그램도 하고 있던데요. 여러 사람 함께 하던데요.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는 진실한 크리스천이라면, 홀리 패밀리를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 문화적인 보수를 얘기를 한다면 지금 로이 무어 후보,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지 된다. 스티브 배넌을 포함해서 모든 로이 무어 후보의 프로모터들은 엘라바마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그에게 투표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승리가 아니고, 승리를 해도 민주당에게 나쁠 것이다. 한석을 잃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한 것과 같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내용을 먼저 하겠습니다. 뉴스가 항상 많은데요. 먼저 해야지 될 것부터 좀 하겠어요. 네. 이 얘기 안 전해드렸네요. 여기 있네요. 오늘의 미국은 이스라엘 하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결론을 어제 내렸습니다. That it is time to officially recognize Jerusalem as the capital of Israel. While previous presidents have made this a major campaign promise, they failed to deliver. 전 대통령들은 캠페인 할 때는 늘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하겠다고 공약하고는 그렇게 하는데 실패했는데, 나는 한다. And the pursuit of peace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그게 미국에도 좋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평화에도 좋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관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너무나 오래 지났다. 벌써 95년도에 의회에서 통과시킨 일이다라고 This is a long 강조했습니다. overdue step to advance the peace process, consistent with the Jerusalem Embassy Act. I am also directing the State Department to begin preparation. 그래서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국무부에. 근데 이제 국무부에 이제 지시를 했으면, 사실은 예루살렘에 영사관은 있어요. 아주 유적지 건물에 영사관이 잘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을 쓰지 않고 다른 것을 새로 지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기간을 오래 잡아야지 된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으면 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문제를 얘기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대통령들도 다 그렇게 하고는 안 했다.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과거에 민주당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대통령들도 조지 부시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못했던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겠어요? 특히 대사관을 옮기는 문제도 95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습니다. 상원에서 찬성 93, 반대 5, 하원은 찬성 374, 반대 37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95년도에 이제 오슬로 조약도 있고, 국제적으로 유엔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평화협정 같은 것을 미국이 주도를 했었는데, 팔레스타인도
이제 두 개 국가가 건설되면 우리는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야지 된다고 하고 그것을 너무 팔레스타인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대통령들이 95년도에 의회에서 통과된 대사관 옮기기 하는 것을 99년에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팔레스타인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평화 협상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그 평화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기로 한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이것을 이제 결정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이렇게 그 두 가지를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왜 공화민주 양당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국방장관과 국무장관도 지금 무슨 중동에서 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세계가 놀랄 만한 이런 발표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모두 우리 군인의 안전이 위험됩니다. 외교관들이 참 이렇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대통령은 했고 그 이후에는 뭐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니까 또 이리저리 그 대통령 말을 조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좀 그냥 아무튼 얼버무리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 그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워싱턴 프리비컨이라는 신문 또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참 잘했다.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자다. 그리고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오바마 대통령은 아주 그 교활하게 임기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공격해버렸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정착촌 자꾸만 확장해 가니까 유엔에서 다 조정을 해서 이스라엘에 벌주라는 이런 그 안을 통과시키도록 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벤자민 네탄야후가 오바마를 싫어했는데 오바마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을 벤자민 네탄야후가 굉장히 고마워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우리는 옳다고 믿고 그러길 바란다. 워싱턴 이그제미너 사설입니다. 오슬로 조약, 평화협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것이 하고 나서 25년이 지났는데 지금 평화협정 중동평화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사설에서요. 러시아도 지난 4월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온건하게 표현을 해서 반쪽 뉴스고 사실은 가짜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4월 달에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국가의 나중에 이제 그게 되면은 수도고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런 것을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굉장히 뭐 크렘린이나 외교부에서 각각 따로 그 반대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모르고 이렇게 사설을 쓴 건지 알면서도 이렇게 쓴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실은 그 반쪽 뉴스고요. 요즘 뉴스가 거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같은 결정을 했는가? 국내의 복음주의 크리스천을 포함한 본인의 지지 기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공약한 것 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국제사회 반응을 심각하게 그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 불상사가 만약에 일어나면 지금 뭐 그 이스라엘은 너무 좋아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그 웃음을 자제해달라. 표정 관리 좀 해달라 하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것 같고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왜냐하면은 그 아랍권의 어떤 그 민중 봉기라고 할까요? 그 인티파타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팔레스타인이 그 반이스라엘적인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몸에다가 폭탄 감고 뭐 시장에서 그 자살 폭탄 저지르고 하는 팔레스타인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협정에 트럼프가 어떠한 안을 갖고 와도 우리 팔레스타인은 미국 빼고 하겠다. 팔레스타인과 국제사회가 함께 가겠다. 미국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협정을 해서 이렇게 매듭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수십 년 동안을 왔는데 그 평화조약을 지네 나라가 깨버렸다. 그런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이란이나
북한에도 연결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잡지 애틀란틱 경우는 만약에 이 아랍권에서 어떠한 그 폭력적인 그런 그 불상사가 미국을 대상으로 일어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도 또 이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툴로서 봐라. 아랍권이 이슬람교 신자들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앞으로 우리도 그 대사관도 옮긴다 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미국 뉴스를 보면 정말 달라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리겠어요. 2번 누르면 너무 예민해서 살짝 누른 것 같은데 그렇게 됐네요. 우선 비트코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아서.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15,000달러 기록도 했고 어제 14,000 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은 13,000, 화요일에 처음으로 12,000, 올해 1,000 미만에 시작을 했는데요. 마켓 밸류가 지금 그 2,560억 달러랍니다. 이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화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상관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디지털 세계에서는 받아들이지만요. 비트코인으로 페이도 하고 하지만 왜 이게 버블이다. 이렇게 항상 막 최종적으로 막 확 올라가면 그때 터지기 직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메인스트림으로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비트코인 그렇게 됐고 오늘 주식시장은 S&P 500 9포인트 지금 오름세고요. 그리고 다우지수와 S&P 500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화면이 조금 바뀌어주면 좋은데 네, 103 플러스군요. 다우지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미국의 성격에 중요한 것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스닥 45.78포인트 플러스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당연히 이제 공화당 의원이죠. 내년에 사회복지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세금 개혁안 상원안과 하원안 조율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최소한 1조 달러 정도는 10년 동안의 세금을 감면하자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어디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메디칼은 분명히 줄이고 어쩌면 그러니까 웰페어 프로그램을 많이 삭감하는 겁니다. 어쩌면 소셜 세큐리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할 수 있을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메디케어 예산은 줄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2018년 예산안에 국방비가 7천억 달러나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데서 줄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삭감에 대해서는 지금 제안을 했기 때문에 공화당의 입장이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삭감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을 그대로 두면은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더 가난 속에 머물게 한다. 일을 안 하는데 왜 돈을 주느냐? 그 기본적인 철학에 따라서 어쨌든 웰페어 시스템 삭감을 내년에 추진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 총기협회인데 어제 도대체 총격 사건 라스베가스나 또 어디였었죠? 아주 일어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자주 있습니다. 뉴스를 하는 사람도. 그런데도 하원에서 찬성 231, 반대 198로 총기 이렇게 숨겨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concealed carry gun 그 법을 허용을 한 주에서 받았으면 다른 주도 그 총을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지금은 그 주에서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6명이 그렇게 하자 했고 공화당 의원은 14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주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거겠죠. 주의 그 총기에 관한 입장에 따라서 그랬는데 이 지금 그 공화당이 그 공화당의 그 노스캐롤라이나가 총 그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리처드 허드슨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컨실드 캐리건 법은 마치 결혼 증명서나 운전면허증에 비유를 했습니다. 결혼 2주에서 했으면 2주에서도 통용되는 거죠. 운전면허증도 할 수 있잖아요. 임시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자 민주당의 커네디컷이 지역구인 엘리자베스 그 이스티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커네디컷의 뉴타운이 지역구니까 네, 샌디욱 초등학교도 다 그 지역구인 거죠. 어린아이들이 숨졌던 총으로. 총폭력으로 숨진 가족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총기협회의 뜻대로 이제 거기까지 갔습니다. 네,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뭐를 말씀드릴까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북한 그리고 그 평창 올림픽 미국도 다 지금 그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가요? 한국과 그 미국의 군사 합동 훈련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뭐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도 전쟁을 원치는 않지만 숨을 수는 없다. 미국은 북한의 인내심을 잘못 계산했다.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핵무기로 미국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CIA의 그 마이크 폼페오가 김정은 제거 등을 포함한 발언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건방지게 도발적인 태도를 이어간다. 이렇게 경고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북한이 이 긴장이 되고 나면은 평창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러시아도 그 국가적인 시스템적인 도핑으로 그러니까 참가를 하지 못하는데 팍스 TV와 그 UN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진행자가 그 북한의 위협이 미국의 그 평창 올림픽 참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50마일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니키 헤일리 대사가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동안 정말 이런 그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한 기회가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미국은 언제나 이제 그 미국인의 안전을 생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족들이 간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그 비슷한 질문을 했거든요. Initially, you said we have to look at it, something to that. So is that a done deal? Or, you know, is the United States recommending that our team goes? Or is that still an open question given this environment? There's an open question. I have not heard anything about that. But I do know that in the talks that we have, whether it's Jerusalem, whether it's North Korea, 오픈 퀘스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U.S. citizens in the area. And so those are conversations that are happening daily. Would you feel comfortable sending family members if they were athletes on our team? I think it depends on what's going on at the time in the country. We have to watch this closely. 가족들이 거기에 간다고 할 때 그것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조심스럽게 봐야지 된다고 하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한반도에서 날마다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 이 같은 그 답변에 대해서 그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올림픽 위원회의 이제 책임자는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평창 올림픽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뭐 안 온다는 얘기 들은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뭐 안전에 대해서 뭐 다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지금 뭐 한국과 북한과 미국과의 긴장이 이 정도까지 이제 올림픽 얘기까지 계속 그것은 이제 갈 때까지 가봐야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거겠죠. 지금까지는 간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활용하던데요. 정치적인 결정이다. 러시아 참가 못하게 한 것 하면서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 나간다잖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